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경주 신라문화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신라 역사의 상징인 대릉원을 처음 주무대로 삼았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축제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라시대 복장을 재해석한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대형 구분 옆 잔디밭은 야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인근에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며 각종 체험을 즐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즐기기도 좋은 체험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공연도 많고 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51번째인 경주 신라문화제는 어제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경주 대표 국가유산인 대릉원 안에서 열린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로 인근 황리단길과 구도심이 연결되면서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황리단길만 딱 가도 분위기가 되게 젊어져서 확 달라요. 그 분위기가 어쨌든 이쪽으로 좀 넘어오니까. 경주시는 올해 문화제가 내년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예행 연습도 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 에이펙으로 치르기 위한 전초 행사로서 우리 경주의 정말 찬란했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경주시는 신라문화제의 내용과 규모를 더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늦은 밤까지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경산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과 대학생, 전문가들까지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데 경북도는 올해 안에 이런 시설을 53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픈 곳에 맞게 약을 지어줘요. 여러분 약은 잘 먹을 수 있죠?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은 대학생과 수학 문제를 풀어봅니다. 경북 경산에 문을 연 K보듬 6천 1호점입니다. K보듬 6천은 1년 365일 6,000시간 이상 아이를 보호하고 감싼다는 육아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전업주부 등 주민들도 공동 육아에 참여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던 문화를 현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게 경상북도의 설명입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아기를 키우는 형태로 출퇴근할 때 아기를 몇 개 낳았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할머니의 정도 느낄 수 있고 대학교의 선생님들도 같이 와서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알려주셔서 경상북도는 K보듬 6천을 올해 7개 시군에 53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가 설립됩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스타트랙 등의 캐릭터로 유명한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협력을 맺고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월과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롤러코스터 트랙이 건물 위를 가로지릅니다. 커다란 대관람차와 회전목마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끄는 이곳. 화성의 문을 열 국제테마파크의 청사진입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에 축구장 580개 넓이인 4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인 규모다 보니까 화성 시민이니까 화성시에 그런 게 유치가 된다면 더 좋죠. 민간 예산 4조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데 놀이기구뿐 아니라 쇼핑몰과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개발 지원 센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상정하고 우리 화성시와 잘 협조해서 특히 화성 테마파크 조성에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스튜디오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을 보유한 파라마운트사도 참여합니다. 쿵푸 팬더, 미션 임파서블 등 파라마운트의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Paramount has a wonderful legacy, crafting iconic films for over a century and producing some of the most valued entertainment content of all time.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내년 조성 계획 수립을 끝마치고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세종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경안을 제출하고 엿새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임시회에서조차 추경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박람회 개최는 불투명해지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2026년 4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비 77억 원 편성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지방비 약 1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를 닷새 앞둔 지난 6일부터 단식을 벌였습니다. 단식 기간 국민의힘 인사들의 지원을 받은 최 시장은 정원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족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상가공시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 세계 도시들이 추구해야 될 정원 도시의 어떤 그 모델이랄까요.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박람회의 비과학적인 관람 인원 산정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세종시의 대내외적인 이신은 심각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결국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박람회 예산안은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시장의 단식으로 정쟁으로까지 치달으며 박람회 개최는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경남 의령에서 부자를 주제로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린 나흘 동안 의령 인구의 10배가 넘는 24만 명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런 축제가 열리게 된 배경과 성공 비결은 뭔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 남강에 있는 솥바위입니다. 이 바위 주변 8km 안에서 부자 3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 의령에서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과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이 태어났고 인근 함안에서 효성 조홍재 회장, 진주에서는 LG그룹 구인회 회장 등 재벌 창업주들이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은 일명 부자 바위로 불리는 전설의 바위를 만지며 소원을 빕니다.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올려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런 전설을 반영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의령에서 열린 리치리치 페스티벌에는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부자 기운을 느끼려는 관광객 24만여 명이 축제 기간 나흘 동안 이 솥바위를 찾아왔습니다. 이병철 회장 등의 생가에 관광객이 밀려들었고 부자 체험 프로그램과 꽃축제 동시 개최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축제 기간 생활 인구가 늘고 특산품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행운이나 건강, 사랑의 좋은 부자 기운은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제는 특별한 관광 콘텐츠로 특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부자 테마 축제로 서민들의 열망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그 축제명에서 다 답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있죠. 지역 고유의 전설을 잘 담아낸 축제가 소멸위기 지자체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요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쌀의 고장 이천에서는 임금님표 쌀밥을 비롯해 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김경희 이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이천하면 쌀이 떠오를 정도로 이 이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쌀일 텐데 지금 16일부터 이천 쌀문화 축제 앞두고 계십니다. 주요 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우리 이천 농업 테마공원에서 이천 쌀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풍년 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 축제이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또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체험 학습의 장이자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달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총 10개의 테마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각 읍면동별로 먹거리 마당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특색 있는 맛있는 음식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장 그 인기가 있는 거는 하루에 2번 가마솥 비빔밥인데요. 2,000명이 한 번에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가마솥 비빔밥이 있고요. 또 오색 떡을 가래떡을 600m 길이로 이렇게 뽑아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도 먹거리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6년 만에 우리가 부활시킨 이천 쌀밥 명인전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을 떼서 누가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느냐 여기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15대 쌀밥 명인을 선발하는 건데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천 쌀문화축제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많이 오셔서 늦가을 이천의 정치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즐길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천시는 쌀 가공 다양화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여러 가지로 판매 활로를 좀 넓히고 계신데 이천시만의 쌀 판매 비결 이딴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취임 초기에 이천 쌀 판매 부진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쌀이 이 정도인데 다른 데서는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범시민 운동을 벌이고 또 이천에서 쌀 지원금을 좀 이렇게 주고 이래서 우리는 모든 쌀을 그때 당시 2천만 재고를 소진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40%가 되는 이 시대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서 이 쌀을 소비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쌀 맥주, 또 죽성 누룽지, 쌀 케이크, 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품도 판매를 하고 지난주 9일부터 10일까지는요 청계광장에서 서울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가 이천 농협 10개 농협이 있는데 거기서 와서 아침밥 먹기 이 밥심 운동을 좀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는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서 올해만도 미국에 75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현지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이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가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도 마련했고요. 또 이런 중부고속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천 휴게소에 이 휴게소를 이천 쌀 휴게소로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어떤 쌀을 먹고 계신지 아시죠? 이천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인구인표 이천이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위치를 확고히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농축산물 브랜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임기가 이제 벌써 반환점을 도셨습니다. 후반기 이천 시정은 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요. 지금 가장 현안이 저희가 과학고 유치입니다. 이천시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SK 하이닉스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시제품 생산 등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에 반해 이천시는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교육 시설이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에 정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천, 여주, 양평, 광주를 포함한 현재 경기 동부권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동부권에 이천과학고를 유치하면 지역 간 교육 격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이천시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희 이천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끝났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은 서울 디딤돌 소득이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 상박형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률이 올해는 8.6%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고, 디딤돌 소득을 받은 3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